오늘 만들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지브리 스타일 물 효과죠. 블렌더의 쉐이딩 기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튜토리얼을 요청하셔서 간략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쉐이더에 대한 설명만 하면서 진행할 것이고 블렌더의 기본 UI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니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튜토리얼은 블렌더 4.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편리한 작업을 위해 노드 랭글러 애드온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노드 랭글러 애드온은 쉐이딩이나 지오메트리 노드의 작성 시에 편의성을 높여주는 블렌더에 기본 설치된 애드온입니다. 그럼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기본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볼까요? 여러분은 포토샵, 그 중에서도 레이어 기능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레이어를 알고 계시다면 블렌딩 모드를 사용해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왼쪽은 포토샵의 블렌딩 모드이고 오른쪽은 블렌더의 믹스 컬러 노드입니다. 닮았죠? 네, 그렇습니다. 블렌더의 쉐이더에서도 믹스 컬러 노드를 사용하여 레이어처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평소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셨다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정말 시작해볼까요? 이것을 먼저 체크해주세요. 렌더러는 EV 렌더를 사용할 것이고 빛나는 효과를 위해 블룸 기능을 켜주세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 아웃풋 패널에서 FPS는 30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쉐이더를 적용할 플레인을 생성해주겠습니다.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2m의 사이즈로 그대로 만든 뒤 Y축으로 2배 스케일 그리고 X축으로 90도 회전시켜 세워줍니다. 저는 작업 편의상 좌측에 머티리얼 프리뷰 모드로 3D 뷰포트를 두고 우측에는 쉐이더 에디터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단에는 타임라인을 두고 시작해 볼게요. 생성한 플레인을 선택하고 쉐이더 에디터에서 뉴 버튼을 눌러 새로운 머티리얼을 추가해 줍시다. 기본적으로 생성된 프린시플 BSDF는 삭제해주고 기본 색상을 먼저 깔아볼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진해지는 물의 색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사용할 거예요. Shift A를 눌러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추가해줍시다. 그라디언트 텍스처 노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T를 눌러주면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 노드가 자동으로 추가될 겁니다. 혹시 안 되신다면 앞서 설정하라고 말씀드렸던 노드 랭글러를 켜주세요. 오브젝트의 UV에 매핑을 하기 위해서 텍스처 코디네이트의 UV를 매핑의 벡터 소켓에 연결해줍니다.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라디언트 텍스처 노드가 아웃풋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컬러 소켓을 아웃풋의 서페이스에 직접 연결해줘도 되지만 다른 방법을 써보죠. 그라디언트 텍스처 노드를 컨트롤과 쉬프트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줍니다. 이것도 노드 랭글러 기능으로 선택한 노드를 프리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뷰어가 설정되는 지오메트리 노드와는 달리 쉐이더 에디터에서는 머티리얼 아웃풋에 바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프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현재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생각한 방향과 맞지 않는 것 같으니 Z축으로 90도 회전을 해주고 X축 로케이션 값을 1m 이동해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컬러 램프를 추가합니다. 컬러 램프는 입력된 팩터 값을 컬러 또는 알파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위치를 지정해줄 수 있는 노드입니다. 매우 자주 사용하게 될 노드입니다. 지금 값으로는 위쪽이 검정색, 아래쪽이 흰색인데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컬러 램프의 왼쪽 검정색 컬러 스탑을 선택하고 그 아래에 색상을 눌러 색상을 지정합시다. 제가 지정한 색상 값은 이렇습니다. 꼭 똑같지 않아도 되니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 만들어진 이것이 베이스 컬러, 한 개의 레이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 베이스 컬러 위에 큰 물결을 올려줄게요. 보로노이 텍스처를 생성하고 아까와 같이 Ctrl T를 눌러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 노드를 생성합니다. 역시 UV를 매핑에 연결해주고 보로노이 텍스처의 피처 아웃풋을 스무스 F1으로 선택합니다. Ctrl Shift를 누른 채로 클릭해 보로노이 텍스처를 프리뷰해볼까요? 보로노이 텍스처의 디스턴스가 아웃풋에 연결되고 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크기를 조절해보면 크기가 변하는 것도 확인됩니다. 저는 스케일을 15 정도로 할게요. 보로노이 텍스처 노드를 선택하고 Shift D를 눌러 복제해줍니다. 바로 옆 노드 링크 위에 놓아주면 왼쪽의 보로노이 텍스처의 디스턴스가 오른쪽 보로노이 텍스처의 벡터 소켓으로 연결되고 오른쪽의 컬러가 아웃풋에 연결되어 프리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컬러 말고 디스턴스를 연결해 프리뷰해봅시다. 그리고 우측 보로노이 텍스처의 피처를 스무스 F1이 아닌 그냥 F1으로 변경합니다. 이상한 무늬가 나왔죠? 텍스처는 벡터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전에 그라디언트의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로 UV를 매핑한 것처럼 다른 텍스처 노드에서 나온 값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정형적인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물결 모양으로 다듬을 차례입니다. 왼쪽 매핑의 Y 스케일을 좀 줄여볼까요? 0.05 정도로 말이죠.
생각하는 무늬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죠? 컬러 램프를 추가하고 인터폴레이션을 컨스턴트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측의 흰색 컬러 스탑을 왼쪽으로 조금 이동시켜보면 이런 모양이 될 텐데요. 적당히 원하는 두께와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측 컬러 스탑의 포지션을 0.75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우측 F1 보로노이의 스케일을 조금 조정해 봅시다. 0.5 정도가 적당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 텍스처의 움직임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Y축의 위치를 이동시켜주면 되는데 드라이버를 사용해 볼게요. 블렌더에서 드라이버는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곳에 샵으로 시작해서 표현식을 적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매핑의 로케이션 Y를 클릭하고 입력합시다. 샵 프레임 나누기 400 그러면 값이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드라이버가 적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Y축의 위치를 프레임 나누기 400만큼 이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1프레임이라 400분의 1이니 0.002m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시켜 볼까요? 잘 움직이죠? 이제 이걸 아래의 베이스 컬러와 섞어 보겠습니다. 믹스 컬러 노드를 하나 생성하고 아까 만들어둔 베이스 컬러를 A 소켓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믹스 컬러 노드를 프리뷰합시다. 믹스 컬러 노드의 소켓 B에는 좀 전에 만든 물결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믹스 컬러 노드의 블렌딩 모드를 컬러 닷지로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재생을 해봅시다. 원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믹스 컬러의 팩터 값을 조절하면서 원하는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형태로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하는 것이 이번 튜토리얼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후부터는 부가적인 설명은 짧게 하면서 빠르게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잔물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로노이 텍스처를 추가합니다. 역시 UV에 매핑해주고 프리뷰해줍니다. 이번에도 드라이버에 프레임 나누기 30 정도를 넣어볼까요? 컬러 램프를 넣어주고 컬러 스탑을 움직여 보로노이의 원이 선명해질 정도로 좁혀줍니다. 그리고 X 스케일을 늘려서 요 정도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잔물결의 1단계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잔물결의 부분만 흐르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 추가 작업을 해줍시다. 또 보로노이를 추가해줍니다. 매핑 연결하고 어차피 쓸 거 컬러 램프까지 연결하고 프리뷰를 해봅니다. 좀 전에 제가 그렸던 타원형 모양이 될 때까지 보로노이의 모양을 조절해 줄 겁니다. 컬러 램프로 보여질 영역을 조금 조절해주고 매핑의 스케일과 텍스처 노드의 스케일을 이용해서 적당하다 싶은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Y축 드라이버에는 잔물결보다 조금 느린 프레임 나누기 50 정도를 입력해 볼까요?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합쳐볼 차례입니다. 믹스 컬러 노드를 생성하고 앞서 만든 큰 물결까지의 결과를 A 소켓에 방금 만든 잔물결을 B 소켓에 연결합니다. 블렌딩 모드는 컬러 닷지로 선택하고 재생해보면 전체가 합쳐진 모습입니다. 팩터를 조절하면 믹스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팩터에 아까 만든 타원형 보로노이를 연결합니다. 부분 잔물결이 보이죠? 그런데 좀 희미한 것 같고 잘 안 보입니다. 잔물결과 그것을 마스킹하는 타원의 스케일들 그리고 컬러 램프의 값을 조절하면서 조정해주세요. 지금까지의 노드를 보면 이렇습니다. 베이스를 만들고 큰 물결을 추가했고 잔물결을 추가했죠. 각각은 믹스 컬러로 연결되어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활용이 가능하죠? 이번에는 중간중간 있는 반사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보로노이 텍스처를 이용합니다. 이제 익숙해지셨죠? 컬러 램프로 조금 수정해주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붙어있을 정도로 해주세요. 그리고 스케일을 조정해서 요 정도의 느낌으로. 이번에는 Y축을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프레임 나누기 10 정도? 그리고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하나 추가합니다. 역시 모든 매핑은 UV입니다. 그라디언트 타입을 스피어로 바꿔주고 프리뷰를 하게 한 뒤에 컬러 램프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주세요. 매핑의 로케이션 값을 이용해서 반사광이 있어야 할 위치로 옮겨주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가로로 길쭉한 타원형으로 만들어주세요. 위치도 다시 한번 손봐줍니다. 저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믹스 컬러 노드를 추가한 뒤에 그라디언트를 A 소켓에 보로노이를 B 소켓에 연결하시고 프리뷰를 해봅니다. 블렌딩 모드는 소프트 라이트로 팩터는 1로 올려주세요. 재생해보면 아까 만들었던 잔물결과 좀 비슷하죠? 영역이 안 움직일 뿐입니다. 여기에 컬러 램프를 추가해주고 조금 조절해주면 예쁜 반사광이 한 개 완성됩니다. 방금 만든 노드를 선택하고 Shift D를 눌러 위에다 복제해줍니다.
복제할 때 드라이버는 함께 복제되지 않으니 프레임 나누기 10을 보로노이 텍스처 매핑의 위치에 입력해 줍시다. 복제한 노드의 프리뷰를 보기로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텍스처의 위치를 조절해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 주세요. 이제 둘을 먼저 합쳐볼 거예요. 믹스 컬러 노드에 각각 순서 상관없이 A와 B에 연결하고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 줍니다. 팩터는 1로 올려주세요. 합쳐진 두 개의 반사광을 이전까지 만들었던 전체 노드에 얹어줄 차례입니다. 믹스 컬러 노드를 생성하고 이전까지 만들었던 전체 노드를 A 소켓에 연결하고 블렌딩 모드를 컬러 닷지로 해봅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반사광을 B 소켓에 연결해주세요. 이번에는 물 하단에 섀도우 영역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노이즈 텍스처를 생성하고 역시 UV 매핑을 해줍니다. 프리뷰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컬러 램프를 추가하고 인터폴레이션을 컨스턴트로 변경한 뒤에 컬러 스탑을 적당한 위치에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매핑 노드에서 스케일을 조절해서 세로로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때 노이즈 텍스처의 러프니스는 0으로 변경해주세요. 매핑의 스케일을 조금 더 조절해서 좀 더 길쭉하게 만들어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아래쪽이니 약간의 메스 노드를 이용해봅시다. 텍스처 코디네이트에서 UV를 끌어와 세퍼레이트 XYZ 노드를 생성해줍니다. 메스 노드를 노이즈 텍스처와 컬러 램프의 사이에 추가하고 빼기를 의미하는 서브트랙트로 변경해줍니다. 좀 전에 UV에서 분리한 XYZ 중 Y를 서브트랙트의 아래 값에 연결해주면 보이시는 것처럼 하단부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방향으로 그냥 움직였던 이전의 물결들과는 다르게 예측하기가 어렵죠. 매핑 노드에서 값을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움직여보시면 값이 변화되는데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값을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이동을 하시면 더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 축으로 움직여보면서 드라이버를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생각해 봅시다. Y나 지값을 이동시키는 게 적합할 것 같네요. 저는 지값에 프레임 나누기 20 정도의 움직임을 줘볼게요. 30 정도가 좋겠네요. 그런데 다 좋은데 섀도우가 너무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조금 위쪽으로 올려주고 싶군요. 메스 노드를 추가해서 애드를 선택합니다. 수치를 조금만 입력해서 노이즈 텍스처를 조금 올려주고 지금 모양이 너무 가늘기도 하니 스케일을 조절해서 적당히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좋네요. 그럼 이걸 지금까지 만든 것에 연결해봅시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믹스 컬러 노드를 추가하고 이전에 만든 것을 A 소켓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든 섀도우를 B 소켓에 연결해야죠. 그리고 블렌딩 모드를 컬러번으로 선택하고 팩터 값을 많이 낮춰주세요. 뭔가 좀 이상하죠? 컬러 버니니 위에 방금 만든 섀도우의 컬러 램프 색상을 뒤집어줍니다. 흰색이 왼쪽으로 가도록. 조금 전에 노이즈의 하단부 섀도우가 흰색으로 표현됐었는데 컬러번은 어두운 색을 기준으로 대비를 늘려주기 때문에 컬러 램프의 색상을 뒤집어줘야 하는 것이죠. 팩터 값을 조금 더 낮춰주면 완성입니다. 힘든 것은 거의 끝났습니다.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으신가요? 각 노드의 스케일, 컬러 램프, 믹스 컬러의 값을 조금씩 수정해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어서 하단에 물 튀기는 효과를 해볼까요? 3D 뷰포트로 변경해주고 UV 스피어를 하나 추가해주겠습니다. 쉐이드 스무스 적용해주시고요. 위치를 물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G스케일을 조절해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위쪽 반만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아래 부분은 삭제해줍시다. 에디트 모드에서 엑스레이 모드를 사용하면 쉽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MT 오브젝트도 하나 추가해줍니다. 저는 화살표로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아무데나 잘 보이는 대로 옮겨둡시다. 다시 스피어를 선택하고 모디파이어 패널에서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2단계로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를 추가하고 뉴 버튼을 눌러 텍스처를 추가해줍니다. 텍스처 우측의 버튼을 눌러 텍스처 탭으로 이동한 뒤 텍스처 타입은 보로노이를 선택해주세요. 조금 납작한 것 같은데 아까 스피어를 Z축으로 스케일 조정해서 그런 거니 컨트롤 A를 눌러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줍니다. 대충 물이 튀기는 모양이 됐는데 조금 날카로운 것 같아요.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하나 더 추가해줍니다. 조금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나서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의 코디네이트를 오브젝트로 선택하고 아래 오브젝트 필드에서 스포이드를 누른 뒤 아까 생성한 MT 오브젝트를 클릭해줍니다. 이제 디스플레이스는 MT 오브젝트의 위치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MT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리저리 움직여보면 디스플레이스가 함께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떨어지는 폭포의 물튀김을 표현하려면 MT 오브젝트의 Z축이 계속 내려가면서 앞쪽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은데요. 쉐이더에서 사용했던 드라이버를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T 오브젝트의 오브젝트 프로퍼티에서 Z축의 프레임 나누기 30 정도를 해줄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하니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잘 된 것 같죠? Y축에도 프레임 나누기 30 곱하기 마이너스 1로 적용해주세요. 그럼 이제 쉐이딩을 해줄 차례입니다. 스피어를 선택하고 쉐이더 에디터로 이동한 뒤 새로운 머티리얼을 생성해줍니다. 기본 BSDF 노드는 삭제하고 에미션 쉐이더를 추가해줍니다. 가장자리는 회색으로 표현하고 싶으니 프레넬 노드를 추가하고 컬러 램프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컬러 램프는 에미션의 컬러에 연결하고요. 컬러 램프를 컨스턴트로 변경하고 컬러 스탑을 적당한 위치에 배치, 색상을 선택해줍니다. 그런데 튀기는 물이 너무 꽉 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일부를 투명하게 해줍시다. 믹스 쉐이더를 하나 추가하고 에미션 노드를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Transparent BSDF 노드를 생성하고 믹스 쉐이더에 연결해주세요. 지금은 투명 표현이 안 되는데 쉐이더 에디터에서 N키를 눌러서 옵션 패널에서 블렌드 모드를 알파 블렌드, 섀도우는 논으로 선택하면 투명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믹스 쉐이더의 팩터로 투명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체가 통째로 반투명 상태가 되니 아까 했던 방법을 응용해 봅시다. 보로노이 텍스처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코디네이트를 제너레이트에 그대로 둘게요. 컬러 램프를 생성하고 믹스 쉐이더의 팩터 값에 연결하면 부분 투명하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쨍함을 추가하기 위해서 에미션의 스트렝스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물 쉐이딩 할 때 매핑을 UV에 계속 연결했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것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하죠. 물론 UV 매핑은 해줘야겠지만요. 다양한 곳에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튜토리얼 영상이라 조금 미숙한 부분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더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튜토리얼에 사용된 파일은 공유되니 본문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많은 튜토리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